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한윤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대해 스님 모시고 스님께서 만든 영화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은요, 대해 스님과 함께 교육에 관한 말씀 들어볼 건데요. 대해 스님 이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님 지난 시간에 영화 이야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영화 이야기 하실 때 교육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영화를 만드신 거가 교육을 위한 시도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스님? 교육이라는 게 가르칠 교, 기를 육.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가르쳐서 기르는 거죠. 네. 뭘 길러야 할까요? 본질? 뭘 길러야 하는지 그것도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기의 그 본체를 길러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질을, 네.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이제 본질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학교의 교과서가 뭐 본질이 있기는 있지만 보통 현상, 네. 이제 현상계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본질을 넣어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제 본질을 알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본질을 알리는 그러한 것을 또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네. 하면서 이제 그게 뭐 지금 현재 러시아로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하고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신 강연하고도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질을 아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해 스님의 교육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스님. 제가 그 대구에서 학생의 어린이 법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학생 하나가 그래요. 스님, 마음 공부를 하면은 학교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래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학교 공부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배울 것이고 마음 공부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배울 것인데 학교 공부 따로 있고 마음 공부 따로 있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더 힘들고 혼란스럽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학교 공부에다가 이 마음 공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본질을 함께 넣어가지고 만드는 교과서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질을 넣어서 만드는 건 본질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책들을 이렇게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책들이 전부 뭐 현상에 대한 얘기죠. 뭐 사실 뭐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모든 과목 전공했습니까? 한 과목만 전공했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같이 하는 분들이 어린이 학생의 법회를 맡은 선생님들이었어요. 네, 그분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같이 항상 수련회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전공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거 하고 해당이 안 되면 아무거나 맡겼어요. 맡겨서 이제 무조건 이제 연구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근데 현상을 가지고 오면은 현상의 이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런 것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시키는 방법이 학생들에게도 그래요. 뭐 학생들이 솔직히 뭐 본질을 알려고 하고 뭐 깊은 자기 자기 본질에 대한 깊은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까? 지금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절에 오려고도 하지 않아요. 엄마가 살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 안 해가지고는 힘들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해도 결국은 싸워갖고 이혼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제 억지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공부해라.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성적 좋아야 되니까 관심 없어요. 학교 공부할 생각이지 여기 관심 없어. 학교 공부도 하지도 않지만. 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우선 일단. 그래야 마음이 거기 있어야 편하죠. 저는 이제 뭐 그거 뻔히 아니까 이제 쭉 앉혀놓고 그래요. 새가고 공하고 둘이 아닌 도리가 뭐예요? 그래요. 그럼 알아요? 탁 새가고 공하고 둘이 아닌 도리 뭐예요? 모르죠. 그냥 몰라요 하고 말아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머리가 팍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켰으니까 긴장하고 돌리죠. 네. 이 생각이나 이런 것도 긴장하고 돌려야 돌아가지.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 이제 계속 하면은 안 되잖아요.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다음 사람 시켜요. 이제 나올 때까지. 그럼 벌써 다른 사람도 시킬 줄 알고 이제 벌써 내가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돌리다가 쭉 돌아와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은 어느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안에 있는 본질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본질의 특성이나 본질에 해당되는 거나 이것을 본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변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수련회를 그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요. 1년에 그러니까 수련회를 그러니까 여름, 겨울에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하면 좀 빡시게 해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힘들게 하니까 학생들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들어서 안 오려고 하나 재미도 없고 왜냐하면은 엄마들이 그랬어요. 애들이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오게 하려면은 아주 재미있는 교육을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런 재미있는 거 시킬 것 같으면은 재미있는 대로 보내세요. 나는 시간 낭비하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육을 아주 본질적인 교육을 이제 그렇게 이제 모르는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아내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힘들 것 같아서 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재미도 없고 어렵고 한데 왜 오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발전하잖아요. 제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발전된 것을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본질을 가르쳐도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친 거죠. 저랑도 공부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려면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더 잘하겠죠. 네. 그 어느 날은 그 어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했었는데 국어 선생님인데 그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1, 2등 하는 애들만 모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부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그래서 그런 학교 학생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스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오셔서 학생의 법회를 하세요. 학생의 법회 선생님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학생의 법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제 자꾸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결국 그 학교에 가서 그 상담 실장도 되고 또 그때 당시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존경하는 선생님이 생겼대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어, 음악, 미술, 수학 뭐 이 모든 과목을 같이 있는 데서 토론을 하게 되니까 다
다 알잖아요. 자기는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천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들을 이제 선생님들도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이 생명교과서 이제 만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전부 다 그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있어요. 저는 안 전문가고. 그렇지만 안 전문가가 전문가 가르칩니다. 네. 처음에는 좀 부딪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이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다루는 그런 교육을 하니까 그들이 수준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런 이제 퍼즐 맞추기 하듯이 이 현상을 가지고 오면은 제가 이제 뿌리를 이제 나무라면은 이제 가지하고 잎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를 심어주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심어주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채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생명의 특성이 있어요. 그 생명의 특성. 그러니까 그 현상계를 그 본질이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본질의 특성 중에서 그 불이성이 가장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불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성이 그러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니까 이 색하고 공하고도 둘이 아니고 저 색하고 공하고도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색과 색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현상계가 전부 다 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색과 색이 둘이 아니니까 서로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상호 이제 연결성이 있죠. 그리고 무한 통신성이 있고 구족성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배우고 가르치는 데는 교수성, 학습성이 있는데 이것도 본질이 만약에 다르다면은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뭐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종이하고 쇠하고 있는데 종이가 알고 있는 것을 쇠한테 가르친다고 쇠가 되겠어요? 아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교수성이 있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학습성이 있고 그리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방성이 있고 또 둘이 아니니까 수능할 수 있잖아요. 빨간색이 본질로 들어가서 파란색이 되고 파란색이 본질로 들어가서 노란색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본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능하고 그리고 적응하고 그리고 면역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면은 그 여러 가지 그냥 안 되는 이 문제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생명의 특성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이제 그 교과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거기 특성에 맞춰서. 근데 그래요. 이제 거기 우리 생명의 특성 중에 관찰성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성을 가르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관찰해 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할 때 성적이 좋고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성적을 맞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가르치면서 공부는 알려고 하는 것이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고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사니까. 근데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견주어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적이 높으려고 그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성적이 높고 성적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피하려고 그러죠. 피하려고 그러고 싫고 짜증나고 화나고. 왜냐하면은 쉬운 것만 나와서 빨리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 나와서 시간만 끌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또 공부 못했고 공부 못했으니까 또 화가 났고 그래서 성적 나빴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거구나 해서 그러면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려고 한다는 거 아는 걸 뭐 압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과학이었대요. 과학 중에서도 전기 파트였대요. 그러니까 전기 파트를 해봐야 되겠다.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다음 시험 시간에는 시험 볼 때 시험을 그 도전해서 해봐야 되겠다 했대요. 그러니까 뭐 자습서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이제 둘이 아니니까 전부 다 이제 가르치고 교수성, 학습성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100점을 맞으니까 그것을 100점을 맞으니까 그 어때요? 다른 것들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자신 있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의 본질에서는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을 생명의 특성 이런 것을 본질을 모르니까 막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또 그 어떤 학생은 또 그랬어요. 그 자기는 바보성, 둔재성이래요. 우리는 천재성을 가리키는데 천재성, 무한성, 행복성, 바보성, 둔재성이래요. 근데 그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요리 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요리대회를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리대회를 왜 나가려고 했냐면 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얘가 이제 요리대회 나간다고 하니까 잘하는 친구가 니는 요리도 못하면서 무슨 요리대회 나가냐고 막 했대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러던 중 이제 절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무한 가능성 이걸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벌러 들었어요. 관심 없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한 가능성? 이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아, 이 무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 무한 가능성으로 해서 그 당근을 뭐 엄청나게 당근으로 요리 만드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썰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칼질도 잘하고 이제 불도 이제 잘 이제 어려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월돼서 이게 돌아가는 게 이제 이걸 알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상을 탔는데 상을 타서 저희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거 상 탔다고 요리대에서 상 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줍니까? 본인도 별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영화로 만들어가고 대단하다고 하고 그걸 이제 수련회 하면서 이제 보여줬어요. 수련회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 있는 학생들이 누나 대단하다 막 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어깨가 힘이 탁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를 이제 이 그 본질로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학교에서 반장도 되고 공부도 성적도 오르고 아무튼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한 얘기가 전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다 할 것이라고 할 것이 너무 많아졌다고. 근데 사실은 전에 자기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아무도 알려주는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 교과서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교과서를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과후 이제 학교가 있어요. 뭐 폭력성 있는 아이들이나 뭐 일진, 뭐 우울증 있는 학생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열등 의식이 있고 뭐 여러 있더라고요. 장애인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아마 복지사들이 와서 하기도 하는데 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안 되는 게 뭐 되겠어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해결하느냐? 본질로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력성 있는 애들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쳐다도 안 본 애들들이 다 말도 듣고 또 우울증 있는 애들들도 자기 이제 공부 못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바보성, 존재성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평가해서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본질에서 나오고 못하는 것도 본질에서 나와요. 우리는 본질을 가르쳐 줘서 본질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창조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조씨알갱이라는 게 있어요. 조씨가 있어요. 근데 조씨를 갖다가 땅에다 탁 심으면은 싹이 나죠? 네. 싹이 나면은 그 씨앗 있어요, 없어요? 씨앗이 싹으로 화했죠? 네. 그러고 나면은 그 싹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죠? 네. 그러면은 그 열매는 그 처음에 있는 씨앗하고 여러 개 있는 열매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어때요? 하나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빨리 이해가 되죠? 네. 그 씨앗 하나하나를 또 같은 것을 또 쫙 심으면은 엄청나게 많겠죠? 네. 그걸 이제 우주 바구니다. 그런 이제 제가 얘기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거. 어쨌든 그런 생명, 이제 학생들이 생명 교과서,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본질에 담아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교과서를 전 세계의 학교에 넣고자 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고 또 러시아에서도 이번에 교육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 러시아 감독전에서 이제 저희 영화를 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저희 영화를 보고 거기에 그 무엇이 진짜 나인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깡패 대장을 이제 본질로서 바꾼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예요. 저희가 깡패 대장을 바꿔서 지금은 깡패를 그러니까 그런 적을 안 해요. 뭐 그 얘기도 참 재밌는데 뭐 다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들이 또 이렇게 또 감옥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한대요. 이제 어떻게 교화를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그 학생이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컸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길러서 그런 이제 깡패 행동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저희가 수련회 한다고 그랬죠. 수련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저보고 그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해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러시아 학생들에게도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 감독전이 끝났으니까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하다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냥 메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오셔서 같이 상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또 오스트리아에 렌징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소크라테스 의원 이제 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러시아 가는 게 이제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러시아에서는 내년 1년 또 프로그램을 9월에서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것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제 빨리 이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저희 그 영화의 그 팜플렛에 시놉시스 기획의도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아놨어요. 러시아어로 이렇게 바꿔놨죠. 그걸 가지고 가서 원장님께 알려드렸대요. 그리고 이분은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교육을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그러라고 했대요. 그래서 9월에서 5월까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쫙 만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실 거냐고 저만 허락하면 된대요. 그리고 12월에 그때는 그러니까 뭐 주교님도 오시고 뭐 신부님이랑 그런 종교자들도 오시고 종교 지도자들도 오시고 이제 학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육을 연구한 것을 이렇게 토론을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 30장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발표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10월 달에 가지고 와서 그때는 예비 모임이래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에 먼저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월에는 전래동화, 한국의 전래동화를 그 이제 러시아 어린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길어요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는데 두 번인데 한 번은 그것을 하고 또 한 번은 전통놀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12월 10일에는 한국의 새해 전통, 새해 전통을 해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월 그 5월까지 쫙 있어요. 쫙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9월 18일 것은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이제 안 된다고 했고 10월 달부터 이제 갔어요. 가니까 예비 모임이 아니고 또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불교 교육을 해달래요. 다시.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이게 저절로 이게 불교가 이게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 러시아에도 지금 교육 정책에 불교를 선택으로 넣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학교장 교육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그 불교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좀 간단하게 뭐 불교의 창시자, 그 불교의 탄생, 뭐 불교의 철학 이런 것들을 그때 10월 23일 날 이제 먼저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전래동화는 저희가 이제 흥부놀부전을 했어요. 근데 흥부놀부전이 여러분들 불교 이야기라는 거 알아요? 흥부놀부가 완전히 불교 얘기예요. 다 얘기하면 좀 좋겠지만 그러니까 흥부는 공이라면은 놀부는 색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흥부는 정신이고 놀부는 그 물질이고 그래가지고 흥부는 그러니까 나라는 건 없고 일체를 둘러보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이제 놀부는 자기 그 욕심만을 챙기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흥부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쫓겨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근데 흥부는 그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이 그 막 때리고 이상하게 그 나쁘게 해도 그 놀부는 아무런 원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그 마음이 순수하고 이런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거기에 스님 나오잖아요. 스님이 털을 구해주는 거 알아요? 스님이 핀터를 구해주잖아요. 거기 있는 여기서 살면은 부자가 된다 해서 핀터를 구해줬고, 그러니까 그 핀터하고 흥부의 마음하고 스님하고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빈터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빈터를 구해줘서 거기에 이제 찐득이 하나 안 붙을 곳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다는 거죠. 욕심이 없이. 근데 제비라고 하는 짐승은 제비는 죄가 없는 짐승이다. 죄가 없는 짐승이라서 그리고 백곡식에 해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그 죄가 없는 짐승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죄가 없는 짐승하고 죄가 없다는 것이 색이 공이 돼서 이 공됐다는 얘기고 똑같은 거예요. 흥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제비가 집을 지었고 사는데 제비 새끼를 낳고 사는데 뭐가 와서 어쨌어요?
구렁이가 와갖고 다 먹어버렸잖아요. 구렁이는 뭐예요? 욕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그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의 본질을 뭐가 먹어버려요? 욕심이 먹어버리죠. 네, 구렁이 맞아요. 욕심이 먹어버려요. 근데 이거 잘 들으면은 아 거기에 진짜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맥혀버리고 한 마리 남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것을 흥부가 기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제비 다리 고쳐서 기르는 것만 한대요. 근데 그건 뭐냐? 우리가 아까 본질을 또 기른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깨끗한 그 마음, 그것만을 돌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비가 씨앗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에요, 그 씨앗.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박씨가 나오죠. 그러니까 박이 나오죠. 근데 그 박 속에서 뭐가 나온지 알아요? 금은보화도 나오는데 청의 동자가 나와요. 둘이 나와요. 이건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상징해요. 청년들 청 푸른 거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죽지 않는 그 본질의 영원성과 두 개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하고 현상이 물질이 이제 탄생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의 동자가 나와가지고 둥그런 쟁반에다가 가져온 게 뭐냐면은 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눈 뜨는 야, 귀 뜨는 야, 입 뜨는 야 이게 깨달음 아니에요? 본질의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박 속에서 뒤주가 나오는데 하나는 쌀이 가득 들어있고 하나는 돈꾸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아 이것은 불교 동화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찾아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스님도 다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쌀을 먹으면 부어서 다 먹고 나면은 또 차 있고 먹고 나면은 또 차 있고 이 돈도 쓰고 나면 또 차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의 본질이에요. 이건 모르면 참 억울하게 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차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놀부는 이제 욕심이 나서 이거 뺏어가죠. 뺏어갔는데 이제 돈꾸러미 뺏어갔어요. 그래 가니까 뭘로 변했어요? 구렁이. 그래서 도로 갖다 줬어요. 뭘로 변했어요? 다시 돈. 이게 사람의 그 마음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근데 그래서 이제 놀부도 그렇게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제비다리를 제비다리를 다치게 해서 또 박씨를 얻어 가지고 심었죠. 근데 거기는 뭐가 나온지 알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능청낭이라는 조그마한 주머니가 나왔어요. 거기서 사람이 탁 나와서 이놈 놀부야. 너 이 주머니를 다 채워라. 등등등등 뭐라고 말하고 다 채워라. 그래서 에이 뭐 조그마한 주머니 뭐 물질 조금만 넣으면 되겠지 하고 넣는데 이 주머니가 너도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공이에요, 공. 이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어쨌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그 놀부의 목숨만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비가 나와요. 장비가 나와가지고 어때요? 네 목숨을 내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테니까 살려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동생한테 가서 놀부 흥부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놀부. 이제 흥부놀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 속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여줬더니 러시아에 있는 그 심사위원들이 보고 너무 너무 좋은 연극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학생들도 이런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했고 제가 생명의 연출이라고 해서 108 생명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생명의 특성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30개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30개만 이제
특성하고 특성에 대한 체험담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거기 12월까지 하고 이제 그때 가서 다음 프로그램을 또 받아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님께서 해주신 지난 시간 영화 얘기도 그렇고요. 또 오늘 그 교육 얘기도 그렇고요. 정말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해주신 대혜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스님. 우리 스님 불경 번역도 하셔야 되고요. 또 러시아 가서 또 이렇게 교육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강연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또 질문 드리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좀 높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초보 엄마인데요. 애를 가르치고 키우는데 되게 버겁고 네.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지 네. 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어머니가 부모가 뭘 알아야 뭐 좋은 교육을 이리로 데리고 갈 건지 저리로 데리고 갈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먼저 이 본질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뭐 저희 절에 오셔서 하시면 뭐 좋겠죠. 예. 하시면서 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방향성들을 정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 옛날에 어떤 학생이 왔었는데 부모는 공부를 안 하고 학생만 보내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니까 이 본질이나 이런 법칙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판단 능력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얘가 또 잘못됐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부모님이 함께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했는데 제가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부모님께서 먼저 하시면 그런 문제는 네.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아이도 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스님 그 강연 잘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가 이 지구를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위한 교육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그러니까 또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위한 교육.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서 세상을 전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영화나 교육으로 쭉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전을 다 번역을 했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경전을 왜 번역을 했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엔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공부 가르치려면 번역을 해갖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번역 금강경이나 육조단경이나 이런 것은 한두어 시간이면 번역하니까. 그래서 번역을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전의 모든 그 진리의 본질과 본질의 특성, 그리고 본질과 현상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거기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몰라가지고 안 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부분 한문으로 하잖아요. 네. 지금 많이 우리 한글화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한글로 해도 어려운데. 맞아요. 예. 한문으로 하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번역을 다 해가지고 80화엄경을 번역을 해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글자도 좀 약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처럼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책이 두꺼우면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좀 가늘게 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렇게 글이 안으로 들어와야 화두가 생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알고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본질을 알아가고 또 이 알고 있는 본질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절에서 화엄경이랑 금강경이랑 육조단경이랑 강의를 하고 있어요. 원각경이랑 하고 있고
그 지금은 이제 그 책이 아마 1월 달쯤이면 경전이 다 이제 화엄경이 한 세트가 네.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보셔서 네. 여러분들의 본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세우신 그 멋진 그 계획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 스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삶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화두 하나씩은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삶의 본질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문제없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천안통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